그럼 이어서 실제 메디니 분석을 사용해서 자동차 기능 안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안전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개발하는 제어기가 안전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기능 오후 동작 때문에 사람이 다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차가 파손되는 이제 데미지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을 이제 차량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제어기의 비정상적인 상태, 해저드로 이제 원인을 추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해저드는 제어기가 갖고 있는 컴포넌트의 고장으로부터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의 고장은 하드웨어 소자의 폴트와 같은 근본 원인으로부터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능 안전에서는 이런 고장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컨트롤 메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보이던스 메저를 사용해서 이런 근본 원인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커버하고 남은 이 빨간색 부분들이 있죠. 예, 요것들을 이제 레지듀얼 리스크라고 하는데 요것들을 100% 다 줄일 수는 없는 게 현실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현재 환경에서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최대한 낮춰보자라고 하는 게 이 자동차 기능 안전 표준의 전반적인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알라프 프린시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남아있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품 설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텍스나 아니면 펑션을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일정 부분 구체적으로 전개된 시점에서 이제 설계 중심적으로 시스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원인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적인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량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이제 고장은 앞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컴포넌트의 고장을 이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런 고장들의 원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동차 기능 안전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랜덤 하드웨어 페일러를 고장을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고장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소자가 언제 고장 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죠. 반면에 인간의 실수 때문에 아니면 설계상의 오류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 로직의 오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이제 버그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인간이 제대로 꼼꼼하게 개발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테매틱 페일러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는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하드웨어 고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자동차 기능 안전에서는 크게 이제 랜덤 하드웨어와 이제 시스테매틱 페일러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랜덤 하드웨어 페일러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분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테매틱 페일러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인 분석을 사용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량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FMED라고 하는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분석해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를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고려를 해서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들을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FMEA 같은 시스테매틱 페일러 같은 경우에는 FMEA라고 하는 그런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단에는 이제 엔드 오브 라인 테스트라고 해서 공정단
판단해서 꼼꼼하게 품질 검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공정 관리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이제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잘 발견됐던 어떤 오류들을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이 공정관리 계획서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체계적으로 리뷰를 하는데 꼼꼼한 리뷰를 위해 인스펙션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테매틱 페일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설계상의 어떤 약점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와치도 그리고 램 테스트, ECC, 락스텝, 리던던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세이프티 메커니즘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이제 발생하는 고장을 어떻게 하면 방지하고 검출해서 제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기능 안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선 이제 첫 번째 해저드 식별하고 안전요구사항을 이제 도출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이 모델 안에는 트리 구조로 모든 산출물들이 이렇게 트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특정 아이템의 기능들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가이드워드 분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해접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시죠. 해접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기능별로 어떤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리스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별된 해접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각각의 해저드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하라 분석을 통해서 식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식별된 해저드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 목표, 나아가서는 안전 요구사항을 도출을 하실 수 있게 메디니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사항이 전개가 되면은 그 요구사항은 이 보시는 모델 왼쪽에서 세부 요구사항 폴더에 정리가 차곡차곡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이프티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모델에서도 아키텍처를 담고 있는 폴더가 하나가 있고요. 그 폴더 안에서 아키텍처를 세부적으로 전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아키텍처 기반으로 FMEA 분석을 바로 도출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FTA 분석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FMEA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관점의 리스크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리스크가 높다라고 하면은 FTA까지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FTA를 분석하게 되면 컷셋 분석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안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안전 메커니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안전 메커니즘이 들어갔다는 것은 새로운 이 아키텍처에 새로운 컴포넌트가 추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아키텍처에 추가된 새로운 컴포넌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요구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아키텍처와 서로 안전 분석이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설계에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해접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특정 기능을 클릭하고 해접 템플릿에 마우스 드래그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이런 이제 템플릿에 구성이 돼서 이렇게 기능별로 어떤 멀펑션이 있을지를 우리가 분석해서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는 이런 시스템의 모델이 있다고 하면은 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FMEA 모델을 이제 출력을 바로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FMEA 워크시트를 지금 보고 계신데
워크시트에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고요. 그 컴포넌트의 고장 모드는 무엇인지, 예, 그리고 그 컴포넌트가 고장이 났을 때 상위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지, 그리고 그것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예,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제 부식이라고 하는 근본 원인이 발생을 해서 이게 어떤 이제 오픈으로 스톡이 되는 그런 고장 모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리벤티브 액션으로 방수가 되는 어떤 실링을 처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리스크를 낮춰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응 설계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RPN 이용해서 FMA 분석을 이렇게 이제 숫자를 구성해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메디니에서는 이런 숫자들을 자동으로 계산하실 수 있게 템플릿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RPM 값을 보시면서 예를 들면 100보다 높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구성으로 우리가 리스크 매트릭스를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리스크 매트릭스를 작성해서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장 모드들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로 이제 배포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빨간색 쪽에 배포된 고장 모드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 리스크 분포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탭이 추가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FTA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FTA를 작성을 충분히 잘 하셨다라고 하면은 컷셋 분석을 통해서 싱글 페일리어 아니면은 듀얼 페일리어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오더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구분해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조합들을 충분히 또 별도로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FTA와 FMA를 서로 연계해서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FMA에서 코즈 앤 이펙트 넷이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소자의 어떤 결함이 차량 레벨에 어떤 해저드와 연결이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FMA 분석 활동에서 이런 이제 임팩트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메디니에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개발자분들이 시각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고장의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개발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소자가 갖고 있는 고장률 정보들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이제 핸드북, 지멘스 29500, IEC 62380 이런 라이브러리 핸드북을 바탕으로 소자의 고장률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FTA 그리고 FMED 분석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자동차 기능 안전에서 다루고 있는 FMEDA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컨셉인데요. 우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고장이 났을 때 안전 목표를 바로 위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예, 그것들을 이제 싱글 포인트 폴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 보시는 그림처럼 고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결함이 동시에 발생을 했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레이턴트 폴트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시트를, 이게 이제 하드웨어 모델을 우리가 작성을 했다고 하면은 그 모델을 바탕으로 이런 시트를 자동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엑셀로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 시트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 왜냐면은 들어가는 하드웨어 소자가 많아지면은 이런 시트를 이제 오류 없이 만든다는 게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메디니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잘 작성해 놓고 거기에 관련 있는 이제 설계 정보들을 연결해서 모델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메디니는 아니지만 다른 툴과 연계해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설계 정보들을 시스템 모델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능 안전에서 지금까지는 제가 기능 안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능 안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가운데 있는 스코프, IS 262 스코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 말고도 소티프나 시큐리티도 이제 추가 고려해서 우리가 기능 안전 설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메디니에서 기능 안전, 소티프, 시큐리티를 다 고려해서 하나의 모델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특징을 아까 처음 설명을 드렸고요. 예를 들면 이제 소티프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이 왼쪽에 기능 안전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티프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소티프 컨셉을 별도로 그릴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설계 컴포넌트의 약점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스템 약점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식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약점이 어떤 환경 조건과 만나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세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소티프 분석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해커가 자동차 제어기에 침투해서 조향 시스템의 어떤 정보들을 탈취하거나 아니면 변조해서 악의적으로 잘못된 값을 넣게 되면은 조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사이버 시큐리티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메디니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타 사례, GM에서 이제 메디니를 활용해서 커스터마이징 잘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 한라 또는 ZF에서도 기존에 본인들이 쓰고 있던 어떤 이제 레거시 툴 세팅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제 메디니를 잘 커스터마이징해서 기능 안전 프로젝트 또는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까지 고려를 해서 제품 개발을 충분히 잘 진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모델 기반의 접근 방식을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해야지 우리가 일관성, 그리고 추적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효과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IS 262라고 하는 표준을 최신 기술이라고 이제 전제한다고 하면은 이런 최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법들을 메디니에서 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티프 사이버 시큐리티도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기능 안전과 함께 많이 다뤄질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지금 다음으로는 이제 NCS 메디니 애널라이즈 IC 61508에 대한 주제로 세션을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